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일단 AI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AI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B2B AI에도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가까운 미래까지는 B2C AI보다는 B2B AI가 실적 면에서나 혹은 그 파급력 면에서나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B2C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의 AI 기술로는 B2C를 커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B2B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죠.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 목표와 그리고 과정도 B2C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커리큘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저는 당분간은 AI의 혁명이 B2B에서 먼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는 기업은 바로 팔란티어인데요. 일단 팔란티어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저는 매수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 채팅이죠. 네, 팔란티어 5월 9일에 팔란티어를 매수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매수를 했느냐? 대략 이쯤이에요. 실적 발표가 난 이쯤 아랫꼬리에서 매수를 했고 변곡점에서 정확하게 잡았죠. 그 이후에 5월 10일이죠. 5월 10일인데 이날이 아니에요. 5월 10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5월 10일 팔란티어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5월 9일 팔란티어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한번 매수하고 또 다음날 새벽에 연속적으로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그런 경우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워낙에 좀 신중한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매수를 한다고 해서 그날 당일에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는 좀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식의 좀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5월 10일 글입니다. 자, 어제 토론방에서 멤버분이 올려주신 이슈죠. 팔란티어가 완연한 흑자 성장에 돌입한 듯합니다. B2B AI 특성상 한번 추세를 타면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사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더라도 역성장은 웬만해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팔란티어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수까지 했죠.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내역을 다 말씀드리면서 공개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9.11%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절대 매수매도 추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9.16%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기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팔란티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춧돌 삼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와 외교관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엑시엄이라는 소프트웨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소프트웨어에 미국 정부가 지불한 돈은 최대 9,960만 달러, 약 1,31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 작전용 AI 플랫폼 AIP도 출시했다. AIP는 챗 GPT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을 장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란티아의 시스템이 군사작전 지휘 능력을 갖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자유진영의 수호라는 기업 목표에 맞게 착착 나아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처음에 이제 설립이 될 당시 그 목표가 미국과 자유진영의 수호였죠. 미국과 자유진영의 이 극대화이기도 했고요. 군사작전용 AI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미래의 팔란티어의 AI가 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일 것입니다. 팔란티어 투자 중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드렸고 이날 이제 채팅글도 좀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지금 보시면 동감합니다. 어제 팔란티어 매수 타이밍 정말 소름 돋네요. 어떻게 그 속에서 기회를 정확히 포착하셨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식으로 매수를 했는지 말씀드렸고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해요. 네. 사실 심플 이즈 베스트죠. 상당히 간단한 방법들이 결국 진리에 가까운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너무 어렵게 말하는 것들, 너무 어려워 보이는 것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자, 5월 10일 이제 우리 멤버분 중 한 분이 채팅글로 올려주신 글입니다. 자, 군사 전문가들은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쌓은 실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군사형 AI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팔란티어는 이를 목표를 통해 세계 방산시장의 운영체제 OS를 장악하라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다. 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는 팔란티어의 야심 계획이 성공할 경우 팔란티어 OS를 장착하지 않은 무기는 시장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윈도우가 탑재되지 않은 노트북을 아무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제 팔란티어가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군사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전 세계 군사 패권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 독점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국가까지 이런 시스템들이 확장될 경우, AI 플랫폼이 확장될 경우 그 파급력은 우리가 예상한 것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적에 대한 퀀텀 점프 역시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역시나 굉장히 큰 그런 점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필승님 말씀에 첨언하자면 이러한 시장의 독과점 프로세스가 레거시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의 최대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산업의 탑라인의 고객수를 두고 그들에게 최적화된 파운드리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면 그로 인해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 이번 콩쿨 내용도 미친듯이 설레는 내용들 뿐이네요. 내용이 긴데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봐야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고 보고 계신다면 우리 채팅방에 한번 정리본을 올려주시면 굉장히 좀 질 좋은 그런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 이제 토론방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매일같이 이런 식의 양질의 토론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터디 모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스터디라고 해서 막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토론방이 막 대단하다, 탈임금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수많은 스터디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한 스터디면 한 10개 이상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 이 정도의 양질의 대화가 오가는, 이 정도의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 스터디는 단언컨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스터디들 중 하나라고 장담합니다. 이번 인공위성의 시장도 개화가 되고 팔란티어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죠? 인공위성이 이제 개화가 되면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들, 정보들을 팔란티어가 수집하고 가공하고 AI 시스템으로 머신러닝을 돌려서 적들의 정보를 고스란히 캐내는 것, 지금 팔란티어가 하고 있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기업의 행보 하나가 바둑의 신의 한 수만 두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네요.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저는 9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팔란티 같은 경우는 4월달에도 채팅이 좀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개인적으로 어제 깜짝 놀란 소식인데요. 팔란티어가 공공 분야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네요. 몇 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 내에서 팔란티어의 솔루션이 서비스되면서 미국 민간 부분도 협력을 했는데 공공 분야까지 확장을 했네요. 민간 분야야 팔란티어가 다중 클라우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니 IBM, 구글, 아마존과 손을 잡았는데 혼자 떨어질 수 없었겠지만 공공 분야에선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정부 레벨 5등급의 보안 등급을 받은 업체가 MS랑 팔란티어 둘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향 공공 클라우드 사업을 둘이서 싹 쓸어버리겠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나 굉장히 좀 동감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그런 분석이라던가 채팅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번에 팔란티어가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상업용 고객 수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 매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흑자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다. 올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성공했고요. 2분기도 역시나 흑자 전환된 것을 고스란히 유지를 해주면서 사실 저는 이제 완연한 흑자 전환이 돌아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 전환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펀더멘털과 성장성, 모멘텀을 모두 갖춘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의 이제 CEO죠. 이제 알렉스 카프 CEO 같은 경우도 민간의 상업 고객,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지금까지 가장 큰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우려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팔란티어는 흑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 쏠려 있는 비즈니스 구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우려감이었는데 사실 적자는 이제 끝났어요. 적자는 없습니다. 흑자입니다. 그 정부 쏠려 있는 비즈니스도 끝났어요. 네, 거의 50%가 이제 상업용 매출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민간 상업용 고객이 50%, 무려 1년 만에 50%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흑자 전환이 성공한 것과 상업용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이번 와이어에서 이제 콩쿠르에서 밝혔다시피 잠재 고객 혹은 팔란티어의 플랫폼 AI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도 흑자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팔란티어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AI 플랫폼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고단 같은 경우, 팔란티어의 이제 군사작전 시스템이죠. 고단 같은 경우는 위성이라던가 혹은 정찰 드론으로 정보를 수집하죠. 근데 이 수집한 것들을 바탕으로 적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그 많지 않은 미사일로도 그런 우크라이나 주둔에 있는 혹은 우크라이나 경계 라인에 있는 그런 러시아의 작전 기지들, 그런 군사 기지들을 정확하게 타격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적은 그런 자원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제 러시아의 공격을 막고 있다. 막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상 팔란티어가 바라는 것이 이런 AI 시스템을 통해서 오픈 AI처럼 군사 작전용 AI 플랫폼,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LLM을 이제 이미 좀 상용화 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 지금까지는 군대에서 군사작전에서 장군급들이 이제 진도지휘를 했다면, 이제는 팔란티어가 전장 내에서는, 그러니까 전략 부분은 좀 나중에 이런 군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이전에는 전장에서만큼은 이제 AI 플랫폼이 팔란티어가 진도지휘할 날이 머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신냉전 시대가 다시금 도래되고 있는 지금, 저는 팔란티어의 이런 OS, 특히 전장에서 쓸 수 있는 OS는 상당한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대략 이런 민간용 고객 수가 50%가량 증가했는데, 올해에도 50%가량 똑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에도 저는 굉장히 좀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드디어 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이외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이제 방위 사업 내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무기라면, 그러니까 미국 무기가 출시된다면 팔란티어 OS가 깔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혹은 다른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방산 관련된 무기들을 수입을 하는 것처럼 팔란티어의 OS도 수입을 할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발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미국 외에서도 군사작전용 OS가 쓰인다면 이제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작전용 AI 혹은 OS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의 기업에 맡긴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만약에 해낸다면 팔란티어의 성장성은 다시금 부스터를 달게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무엇보다 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 보상이에요. SBC가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SBC 주식 보상,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최고급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리고 주식을 통해서 주식같이 희석시키면서까지 임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줬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실제 풀리고 있는 주식 보상이 굉장히 좀 작아지고 있는 것이고, 임직원들에게 월급이 아니라 주식을 줌으로써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었죠. 왜냐하면 매 시기마다 추가적인 물량이 풀리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팔란티어가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는 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돈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쪽 분야, B2B AI 분야에서는 경쟁사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상 기술력만 봤을 때는 아예 없다. 개인적으로 아예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팔란티 같은 경우도 대략 한 4년 이상 앞서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흑자 전환과 그리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압도적인 성장성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담 외에도 파운드를 통해서 민간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특히 이제 아폴로를 통해서 클라우드를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던가 구글의 CGP 등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동시다발적으로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도 상당히 좀 눈여겨볼만 합니다. 실제로 에어버스라던가 혹은 미국의 그런 군사작전용 육군, 해군, 공군 이런 쪽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현대중공업, 현대그룹과 도산그룹이 팔란티어가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중 하나죠. 특히 그중 현대그룹은 팔란티어의 지분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외부와 내부 자료를 AI 머신러닝 시킴으로써 오사마 빌라덴을 처치했다거나 혹은 테러 작전, 마약 작전을 사전에 이제 방지를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도 본다면 결국 팔란티어가 나아갈 수 있는 것들, 지금까지의 AI 기업들은 주어진 정보를 가공하고 새롭게 내놓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팔란티어는 주어진 정보뿐만 아니라 외부 자료까지, 외부 정보까지 수집을 함으로써 훨씬 더 고퀄리티의 정보들을 꼽아낸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압도적인 성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란티어에 대한 분석이었고 흑자 전환과 그리고 민간 상업용 그런 부분에 대한 압도적인 성장이 팔란티어의 우려감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돈이 됩니다. 필승!